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CPI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금리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자, 3월달에 금리 인상이 0.5%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확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물가 상승이 역대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0.5% 금리 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크래프톤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 여기에 또 희망이 생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상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크래프톤이 얼마만큼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봐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MSCI에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자금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 쪽으로 이제 그 편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MSCI 편입이 되는 이 메리츠 쪽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있죠.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더존비존, 이런 기업들은 또 자금이 이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자금 변동을 겪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상승했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이, 좋다 말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반납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변화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올라간 부분을 다시 내려놓은 것, 그것뿐이죠. 다만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망치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나쁜 식으로 나타났고요. 장중 변화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을 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보합까지 끌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가가 훅 하고 떨어졌는데, 자, CPI, 즉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문제점으로 확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47%,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1%, 그래서 전날 상승했었던 부분들보다도 더 많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변동한 그 이유들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지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겠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즉 CPI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올랐다.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5%나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최고죠. 그래서 지금 7.5%의 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가 넘는 물가 상승률도 4개월 연속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CPI가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0.4% 좀 증가하면서 그 전달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달을 뛰어넘게 되면서 더 많은, 또 예상치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약간 급등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피크치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같이 뜁니다. 지금 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2019년 8월 이후의 최고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먼저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뛸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되느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 근데 물가의 상승률이 지난번보다 더 높게 뛰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피크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진행이 되긴 하더라도 성장률 둔화는 좀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 버리게 된다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쏠리는 주목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지금 세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는 뭐 바로 뭐 보면은 3, 6, 9, 12 해가지고 4번 정도가 맥시멈 아니겠느냐. 근데 시장에서는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겠느냐, 과연 5번에서 6번이 가능하겠냐,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이긴 한데, 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나타난 거죠.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0.5%포인트를 올려버리겠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얘가 이제 제임스인데, 이 제임스가 대체적으로 이제 연설 한 번씩 할 때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연설했던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약간 그래도 우호적인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죠. 뭐라고 했느냐면 3월 15일과 16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0.5% 금리 인상이라면 금리 인상 2회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예요. 보통은 0.25%포인트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0.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한 번에 2번 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5회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3월 달에 0.5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2번을 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 9, 12 해가지고 3번 더 올린다. 그럼 5번 금리 인상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만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것이 속도가 빨라져 버리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그 금리 인상에 피해를 보는 기업군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바로 금융 비용의 증가, 이렇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시장에서 돈을 끄집어 당긴다라는 부분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또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연준의 양적 긴축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풀어줬었던 돈을 그냥 강제로 걷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금리 인상을 높게 쳤는데 여기다가 양적 긴축까지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맞은 거긴 한데 생각보다 더 세게 때린 거예요. 뭐 선생님이 좀 때려봤자 뭐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시시덕거리면서 딱 가서 섰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3대 한 600 치는 사람이 해갖고 막 팔뚝이 어마어마하죠. 한 번 빵 때리니까 그냥 세상을 다 날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이 왔다 이거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맞는데, 또는 더 아프게 맞는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에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임스가 뭐라고 나불거렸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 꼭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장이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예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신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악재 요인은 3월달 FOMC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해서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망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내 증시는 어제 만기에서 그냥 변동성을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이러한 모습들은 또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모습인데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갔죠. 단기 고점대 들어가면서 저항대 딱 진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기적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지지점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조정이 들어간다 주가 내리잖아 뭐 이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지선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뭐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반등이 오후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크래프톤이 보호예수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사만 보면은 야 크래프톤 장한데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크래프톤의 최근 주가 하락도 잘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호예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뭐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또는 뭐 지지가 잘 돼서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시장의 이제 그 내용 따르면은 크래프톤은 보합권인 29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대주주 및 기존 주주 물량 1254만 주가 그 다음에 기관의 투자자 6개월 보호예수 물량 21만 주가 전체적으로 해제가 됐다. 이는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대량의 매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억, 32억 원의 물량을 쏟아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73억 원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받아먹었다라기보다도 그냥 떠넘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도가 압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밑에서 다 걸려들었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이 크래프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 지난해 11월이었는데 58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서 29만 7천원에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공모 주가가 공모 가격이 49만원입니다. 물론 이제 공모 가격으로만 치더라도 공모 가격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훨씬 아래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매수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겠죠. 49만원의 공모주를 받았는데 지금 29만 7천원이면은 얼마를 손해보고 있죠? 한 2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예수가 풀렸다. 자, 이거 지금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에서 매도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던 게 이제 지난해 말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NFT 같은 부분들 신사업 진출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는데도 지금 주가가 선방했다. 이것은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었고, 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나왔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크래프톤에 이제 우리사주 들어갔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오히려 저거에 시달린다고 그러죠. 반대 매매에 시달린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 회사 측에서 뭐 오히려 증거금을 납부해줬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패턴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손해를 보고 과연 얘네들이 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보고 판다. 그것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판다. 이거는 얘네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입장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걔네들도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뭐 물타기가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 유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평단가를 맞추는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얘네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어떤 주가 그 흐름들에 대해서만 이제 객관적으로 반응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급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크래프톤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뭐 아무리 뭐 공모주 가격에 뭐 매수했다 또는 또 그보다 더 싸게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올 때 팔고 싶겠죠. 또 주가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팔고 싶으세요? 자,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이제 지금 물타기 막 들어갔어. 공모 가격이 50만 원이고 지금 30만 원. 그래가지고 물타기 막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에 맞춰줬어.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41만 원 찍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 이제 내가 평단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진입을 하는 자체가 이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평단가를 끄집어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팔아먹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오버행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잠재 물량으로 나와 있는 거고 아직은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덜 팔고 있는 것뿐이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목적이 처음부터 수익을 내고 팔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면 또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역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물량이 다 해소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보호예수까지 다 풀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량이나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공모 가격보다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것든 저거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뭐 투자자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 물량이 전부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루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도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보호에서 물량이 풀린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공모값을 좀 밑돌고 있는 종목들이 좀 버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반등하고 있다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들을 잘 살려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MSCI 이야기도 갑니다. 메리츠 금융, 메리츠 화재가 일단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가 22년 2월 정기 리뷰 결과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두 종목이 새롭게 편입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신풍제약과 더존 비즈온이 MSCI 지수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주식의 비율이 변경이 됐고 또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어떤 매수 기대감도 생기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종목이 유동 주식 비율이 변경이 됐는데 상향 조정이 된 것은 이제 SK 스퀘어 이게 이제 12%에서 70% 즉 물량을 더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SK I 테크놀로지가 25%에서 35%로 진행이 되었다고 되는 거고 HLB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HMM 같은 경우는 65%에서 55%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물량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입 기준은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열심히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하고 메리츠 화재에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왔으면 얘네를 매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얘네들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패시브 매수 수요가 매우 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741억,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87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 비율이 상향단 SK스퀘어는 2463억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와 HLB는 444억과 84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쫓겨난 종목도 있죠. 신풍제약과 더존 비주어는 402억과 506억 원의 이런 자금이 유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HMM도 유동 비율이 하향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도 594억 원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것, 또 뭐 전망의 수치는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약세를 좀 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은 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고 있었다면 방어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보고서 바로 또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약간 성급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자금을 집행할 때 자 740억 던져주고 이거 한꺼번에 질러버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죠? 얘네들 매수하는 거 천천히 나눠서 그렇게 티 안 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도요, 뭐 100억 원 자사주 매입 딱 그러면 한 방에 털어먹는 게 아니라요, 기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한다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매매 패턴은 분할 매수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자금들이 들어올 때 보면 아래쪽에서 매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분할 매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금이 저만큼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주가에 뭔가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성급한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쨌건 편입과 편출에 대한 부분들은 좋고 나쁨에 대한 그런 그 흑과 백이 바로 딱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게 되면서 금리가 3월달에 0.5% 올라갈 것이다 라는 깜짝 놀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출렁거렸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임스가 나불거린 그런 입방하였다, 주댕이질이었다, 거기를 탁 그냥 꼬매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금리 인상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 악재였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래프톤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도 선방했다라는 얘기,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공모가 대비 무지막지하게 내렸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도 팔아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공모주와 그 다음에 보호예수,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얽혀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매력적으로 봐야 되겠느냐, 실적도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숙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팔아먹으려는 물량이 계속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MSCI에 편출입되는 종목들의 작은 변동이 있을 텐데,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게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큰 자금들이 일시간에 단숨에 이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팔아먹고 순식간에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호재성 재료다 또는 악재성 재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천천히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대중의 일원이 되면 변하게 된다. 더 경솔해지고 충동적이며 리더를 애타게 찾고 또 지성 대신 감정에 반응한다. 특히 집단의 리더에 대한 충성은 맹목적이다. 추세를 믿으면 포지션을 다 잃을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왜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단으로 들어가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단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으쌰으쌰 가지고 같이 미쳐버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던 급등주, 약간 버블, 고평가된 그런 종목들에 약간 미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셔야지 조금 또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집단성에 미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니까 변동성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만 아침에 일단은 얻어맞고 시작하면 오늘은 오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장이라고 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투자 반드시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